8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질의입니다. 지난 1차 지부장 토론회와 2차 사무처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질의인데요. 그때 질문을 못 드려서 시청자 질의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통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 후보님들께서는 교사 임용 전 관련 직종 공무원 경력 인정이 현재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그와 관련 어떤 일을 하셨고 향후 당선 후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 후보님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은 사서 영양 상담 선생님들이 그 교사가 되기 전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가 그분들이 그 교원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가 되면은 그 상통직 경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학교 급식이나 제일제당 CJ푸드에 근무했던 분이 영양사분이 영양교사가 되는 경우 그 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그 전까지는 80%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2020년 5월 달에 그 상통직 경력을 80%를 인정하는 이것이 호봉 예규인데 이것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50%만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육부가 의견을 각 지도 교육청으로 하달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천 이런 곳에서 호봉을 갑자기 50%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길게는 7년 동안 80% 받아왔던 호봉에 대해서 30%를 토해내라 라고 임금 환수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2020년 9월 1일자로 호봉 정정을 교감들이 해버립니다. 해버리고 그리고 네가 그러면 너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2천만 원까지 너 이걸 언제까지 갚을래? 그래서 한꺼번에 못 갚으면 분할 납부해라. 갑자기 채무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조 본부에서는 이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그 교육부의 그 공무원 보수 규정 이걸 안 고치고서는 힘드니까 이거는 집단 소송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 지부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영양 선생님들 중심으로 30명을 조직해서 이 30명 속에는 원래 정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정교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부 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TBS에서 메인 뉴스에 3일 연속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여론에 의해서 도서관 교육감에도 요구하고 해서 마침내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0% 경력을 인정하라는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랬지만 아직도 전체 8개 직종 중에서 사서 영양 상담 3개 직종만 100%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지금 요구 중이고 나머지 직종들 그죠? 특수라든가 뭐 쭉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통직 경력을 100% 인정하는 거기 대상에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 투쟁은 현장의 요구를 받들어서 8개 직종 모두 다 100% 인정받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 질의가 두 개를 3분 안에 하는 겁니까? 각각입니다. 각자요? 네. 2번 안봉환 후보님. 네. 이 내용은 그 지금 하동엽 후보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다시피 올해 하동엽 그 지부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또 성과로 남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도 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 삶의 모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엔 도전하자.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엔 도전하자. 차별받을 때 또 저항하지 않는 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불평등한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가 획득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되면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3개는 이미 끝났고 나머지 5개의 공무직 직종에 대해서 고민을 관련된 각 위원회들의 의견들이 또 있을 겁니다. 각 위원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그 위원회들의 의견들을 좀 듣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한, 불평등한, 차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반드시 저도 함께 국민들과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충모 의원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직종, 어느 분야든 노동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다른 구분으로 인해서 차별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관, 연관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형태가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우리가 교사가 정교사가 되신 선생님들이 되신 분들 중에 학원 강사 경력은 인정이 되나 일반 회사 경력이 인정이 안 되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일반 회사에도 동일한 업무 영역으로 인정되면 경력이 100% 인정되는 상태로 계속 저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을 했던 시기가 있으면 그 노동했던 기간이 다른 노동의 영역으로 옮겨갔을 때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서 기본적인 비율 또는 이런 것들이 합의되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교육부 교육청이 이런 논의의 과정 없이 결정하고 이전까지 진행되어 왔던 보수 체계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새롭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들이 함께 포함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되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되돌려 놓고 이후에 새롭게 진입되어지는 신규 임용 시점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적용이 되어야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질의 두 번째, 시청자 질의 마지막입니다. 올해 인천지부 소통방을 볼 때마다 속상했다. 세 분이 올해 다 지부 집행위원회셨는데 내부의 갈등을 소통방에서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시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이냐라는 것을 질의해 오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공통 질의입니다. 2번, 3번, 1번 후보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요? 네. 네. 아유, 이거 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제 정규제도의 인천지부의 경력을 좀 얘기했는데요. 지부집행위원으로 한 지회장하고 사무처장하고 부지부장하고 많은 경력이 있었는데 올해처럼 정말 지부집행위원으로서 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양한 갈등들이 지부집행에는 표출되고 충돌합니다. 뭐 당연하죠. 생각들이 다양한데 그 충돌을 통해서 거기서 불빛 같은 어쨌든 멋진 이론도 나오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과정들은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안아야 될 경우가 되게 않는 것이 좋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모든 거의 모든 결정 과정들과 갈등 과정이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서 그걸 보고 있는 사실은 많은 조합원들이나 지부집행위원들이나 굉장히 피로하고 피곤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한 해 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지부장님이셨는데 작년에는 사실 이러진 않았거든요. 작년에 이러지 않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부집행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말싸움으로 변하고 또 소통방이 막 시끄럽고 이렇게 변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의 부재로 봅니다. 경험의 부재. 지부집행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지부집행위가 어떻게 의사를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방에서 어떤 정도의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려야 될 정보들도 마구 노출되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인신공격, 인간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부지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부집행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고쳐지지 않았고 거기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험의 부재다. 지부장 하려면 지부장 정도의 능력을 갖고 지부를 이끌어 가려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3번 손충모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부집행위원이기 제가 어떤 직책으로 지부집행위원회에 참여했는지를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질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네, 전 지난 2년간 정교조 중등 북부지회장으로 지부집행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부집행위원입니다. 지부집행위원이긴 하지만 지부상집이나 그러니까 지부장님이나 부지부장님 또는 뭐 정책실장, 사무처장님 이렇게 지부상집이 갖고 있는 권위와는 좀 차이가 있죠. 지회장의 권위가. 네, 그걸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통방에서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올라오는 글들을 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근데 저는 온라인,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양의 글들은 소통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글들이 올라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 영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채 30%가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그 30% 중에서도 말이 차지하는, 말과 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언어적 요소, 말투, 어조 뭐 이런 것들이죠. 친근하게 말하는지 비아냥거리며 말하는지. 물론 글 속에서도 그런 느낌들은 있습니다. 뉘앙스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소통방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왜곡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서로의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그런데 이 불편함이 지속적인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SNS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계속 넘어가고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오해와 왜곡들이 드러나고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의 원인을 어느 누구 한 사람 또는 어느 단위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소통방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천지부 소통방의 운영 방식을
내용을 좀 변경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정책의 제안이나 정책적 토론이 필요한 소통 영역은 따로 두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나누거나 단순 정보를 소통하는 영역을 따로 두는 분리하는 방식으로 소통방을 투 채널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조합원들끼리 서로 따뜻함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동영 부모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부 집행위가 왜 똑같은 지부장인데 2019년 안 그래도 2020년 시끄러웠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끄러웠던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뭐 때문에 시끄러웠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도 지부 집행위가 침묵을 지키고 논쟁이 없다면 그 조직은 죽은 겁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량이 피켓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교육청 보좌관과 파견 장학사가 전화를 해서 집단 만료했습니다.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였습니다. 이거를 지부 집행위의 회의록에 부당했다, 부적절했다라는 기록을 남기자고 하니까 삭제해라 반대가 들어와서 시끄럽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비 문서가 파일제로 사용자인 교육청 보좌관에게 그대로 유출되었습니다. 지부장이 회의 때 유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또 유출됐습니다. 두 차례, 세 차례나. 이것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유출시킨 사람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것이냐 이걸로 시끄럽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노사협상 과정에서 교육청 문을 잠근 상황에서 교육감사가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시끄럽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게 시끄럽고 갈등이기 때문에 침묵해야 한다면은 이런 세 가지 사안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조용히 하는 것이 그게 문제없는 지부장이고 경험 있는 지부장이 취할 태도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정교조의 조직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이고 진보교육감 시대의 교육청과 정교조의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이고 정교조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그 내용을 아마 조합원들은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지부 대 시끄러운 지부 이 프레임을 좀 더 내용에 들어가서 논쟁과 토론이 사라지고 조직의 정체성과 기강이 무너져도 무관심한 지부일 것이냐 아니면은 다양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차이가 드러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지키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지부일 것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시끄러웠던 것 중에 우리는 피곤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막말, 근거 없는 비난과 폄훼하는 발언들. 제가 가장 가슴 아팠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그걸 빼고 났을 때는 이거는 정말 정교조의 발전 과정에서 조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토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새 후보님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